제 이름은 김혜경입니다. 올해 62, 30년간 다니던 여행사에서 마케팅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식 날이었죠. 회사에선 조촐한 환송회가 있었고 동료들은 꽃다발과 케이크로 저를 배웅해줬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열었죠.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어요. 조카 지민이도 오빠도 제 퇴직 소식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들 바쁜 일상이 있으니까요. 부엌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 한 봉지가 눈에 띄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잠들었겠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허전해서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데 문득 지난 3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 졸업 후 바로 들어간 회사, 그리고 29에 생긴 아이. 그때 저는 혼자였어요. 아이 아빠는 제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사라졌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죠. 갓 입사한 회사에선 미혼모라는 것이 알려지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울면서 오빠를 찾아갔고 오빠 내외는 마침 아이를 원하던 터라 지민이를 자신들의 호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평생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약속했죠. 지민이는 여전히 저를 이모라 부릅니다.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저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회사와 지민이 뒷바라지에 제 인생을 바쳤는데 정작 오늘 저를 축하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라면을 먹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데 오래된 직장 단톡방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묻지마 관광 다녀왔는데 진짜 힐링이더라. 이름도 안 물어보고 하루 맡기고 바람 쐬고 와.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여행이냐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 오랜만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회사도 없고 진짜 가족도 없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여행 아직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묻지마 관광을 신청한 후 당일 서울역 앞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장년층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제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학창시절 소풍 가기 전날 같은 설렘이랄까요? 여행사 직원이 노란 모자를 들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혜경님 맞으시죠? 짝꿍분과 함께 12번 좌석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건넨 명찰을 받아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머리가 희끗한 60대 남자가 조용히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같이 가실 분인가 봅니다. 12번 좌석이라고 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편안했어요. 눈을 마주치니 어색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죠. 버스 안으로 들어가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서로 인사도 없이 그렇게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오르자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옆자리 남자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여행은 처음이네요. 왜 묻지마 관광이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같이 여행한다니 좀 특이하죠. 아, 저는 정명준입니다. 이름 정도는 알아도 될 것 같아서요. 명준 씨의 솔직한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창 밖으로 펼쳐진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퇴직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제 질문에 명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정도 됐어요. 과학교사였죠. 아이들 가르치다가 이제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취미 같은 건 있으세요? 클래식 기타요. 가끔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말투에서 느껴지는 잔잔함이 편안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들어서자 잠시 내려 각자 간식거리를 샀어요. 다시 버스에 오를 때 명준 씨가 작은 음료수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친절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다시 달리는 버스 안, 창 밖으로 펼쳐지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결혼은 안 했어요. 명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문이 열리자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29에 아이가 생겼는데 형님 댁에 맡겼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저를 이모라고 부르죠. 조카로 알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 번도 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명준 씨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 애는 내 딸이에요. 명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놀람도 판단도 없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이름 말고 진짜 사연을 묻는 여행이네요.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름도 지위도 없는 이 여행에서 오히려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행 일정 중 가장 기대했던 해변 산책 시간이 왔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순간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오감을 깨웠죠. 모래사장을 걷는데 몇 년은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기 등대까지 한번 가볼까요? 명준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리 보이는 하얀 등대는 마치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산책이었지만 오르막길이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30년 사무실 생활로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저는 금방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명준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괜찮다고 웃으려 했지만 숨이 턱 막혀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결국 오르막길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를 일 없어요. 명준 씨는 제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가족들 앞에서도 늘 든든한 이모였어야 했죠. 이렇게 누군가가 내 페이스를 맞춰준 건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다시 일어나려는데 명준 씨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함께 천천히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등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노을이 장관이었어요. 명준 씨는 등대 근처 벤치를 발견하고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데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순간이었죠. 아름답네요. 제 말에 명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어딘지 소년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노을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죠. 네, 무슨 뜻이에요? 노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울 땐 아름답다고, 슬플 땐 슬프다고, 사람들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딸을 낳았지만 엄마라고 말하지 못했고 외로워도 괜찮다고 웃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이 이런 거 볼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이네요. 제 진심 어린 고백에 명준 씨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여자로서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바다를 바라보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노을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명준 씨의 손 안에서 제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안정감이 더 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일행들은 펜션 옆 작은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 제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바다가 자꾸만 시선을 끌었죠. 명준 씨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바깥 공기 좀 쐬실래요? 고개를 끄덕이자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노래방을 빠져나왔어요. 밤바다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지만 별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해변에 도착하니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둠 속에서 바다는 더 깊고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에선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명준 씨도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별 많은 하늘은 오랜만에 봐요. 제 말에 명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빛 아래 더 부드럽게 보였어요. 우리 어릴 땐 이런 별 많은 하늘이 당연했었죠. 언제부턴가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늘도 바다도 별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며 살아온 것 같아 조금 슬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명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누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나이에 그냥 이렇게 끝내기엔 아쉬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명준 씨의 고백이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왔던 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아쉬워요. 제 대답에 명준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천천히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전해질 때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돌아가면 연락해도 될까요? 제 질문에 명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더 확실한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바람이 조금 불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명준 씨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 순간에 따뜻함이 전해지며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복도에서 각자의 방 앞에 서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명준 씨가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들어가서 얘기 좀 더 할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불안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의 손길.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났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말이 아닌 손길로, 눈빛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이름을 말했어요. 김혜경입니다. 정명준입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혜경 씨.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묻지마 관광의 규칙은 깨졌지만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알게 된 순간 이 인연이 단순한 여행에서 끝나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분명 무언가 변화가 있었어요. 명준 씨와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서로 바빠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작은 메시지 하나에도 설레는 제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TV를 보며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민이가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이모 나왔어 하며 밝게 인사하는 아이였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는 붓고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지민아, 무슨 일 있니? 제 물음에 지민이는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모, 담임 선생님이 나 발표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조롱했어.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곁으로 다가가 지민이를 안아주었어요. 발표 주제가 나의 롤모델이었는데 지민이는 저를 롤모델로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담임이 이모가 롤모델이라니 창의성이 부족하다며 비웃었다는 겁니다.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이모가 롤모델이면 어떤 점이 존경스러운지 구체적으로 써야지. 이런 건 가족 편지지 내용이다라고 했대. 그리고 다른 애들이 다 웃었어. 지민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데 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롤모델로 저를 뽑았다는 사실에 감동도 컸지만 그보다 아이가 상처받은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지민이는 제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진짜 내 딸이니까요. 지민아, 선생님이 너무하셨네. 괜찮아. 이모가 내일 한번 학교에 가볼게. 지민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모, 괜찮아.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상처받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지민이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연했어요. 교문에 들어서니 까마득한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교무실을 찾아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을 하며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교무실 안에서 마주친 얼굴은 다름 아닌 정명준 씨였습니다. 그 역시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혜경 씨? 명준 씨의 입에서 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어떻게 명준 씨가 여기에? 지민이의 담임이 명준 씨라고? 그럼 그날 바닷가에서? 혼란스러움에 말문이 막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명준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이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아, 선생님이 아니라 제 조카 담임의 삼촌입니다. 잠시 보호자 데리러 왔어요. 혜경 씨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지민이의 담임은 명준 씨가 아니라 그의 조카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우연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재회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까지. 어떤 감정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조카 때문에 왔어요. 어제 발표 시간에 있었던 일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지민이 보호자 되시나요? 담임 선생님 곧 오실 건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명준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이상하게 뛰고 있었어요. 교무실 옆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 명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잠시 다른 학부모와 면담 중이라 저희만 남겨졌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명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여행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노을빛 바다, 별빛 아래 나눈 대화, 그리고 그날 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도요. 어쩐지 믿기지가 않네요. 잠시 또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민이 일 때문에 오셨다고 했죠? 제가 조카에게 사정을 들었어요. 발표 시간에 있었던 일. 순간 제 마음속에 다시 분노가 일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일단 듣기로 했습니다. 지민이 발표 주제가 오해를 불러온 것 같아요. 나의 롤모델이라는 주제에서 대부분 아이들은 유명인이나 역사적 인물을 선택하는데 지민이는 이모님을 선택했죠.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죠. 명준 씨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롤모델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원했던 건 단순히 이모가 롤모델이라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존경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나 봐요.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 유감이지만 아이들을 조롱하려는 고의는 아니었을 거예요. 명준 씨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지민이의 상처를 생각하면 여전히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생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문득 지민이가 저만한 나이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곁에 있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으세요? 명준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어요. 여행에서 만났던 그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네, 그냥 좀 복잡해서요. 충분히 이해해요. 지민이는 혜경 씨에게 특별한 아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명준 씨가 지민이와 제 관계를 알고 있는 걸까요? 여행에서 술김에 한 고백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명준 씨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혜경 씨,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네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색하다는 것도 이해해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 말했어요. 혜경 씨, 전 그날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를 위한 배려가 담긴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요. 여행에서 만난 그날은 그날이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명준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불렀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자 어색함 대신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명준 씨의 따뜻한 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명준 씨와 헤어진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담임 선생님과는 대화를 나눴고 지민이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됐어요. 선생님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지민이도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잔잔한 파동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명준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년퇴직 후 주 3일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배달원이 작은 택배 상자를 건넸습니다. 김혜경님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택배 상자를 바라봤어요.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죠.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액자 하나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액자를 꺼내 살펴보니 그날 등대에서 찍은 해질녘 사진이었습니다. 놀라움에 숨이 멈췄어요.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등대.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아름다운 노을뿐이었죠. 하지만 그 풍경 속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에 편지를 꺼냈어요. 단정한 필체로 쓰인 짧은 글귀였습니다. 그날 해변에서 혼자 찍은 사진이에요. 그 하루만큼은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사연을 들을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했어요. 마이너스 명준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몰랐어요. 아마도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간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의 비밀을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눈 후의 해방감 때문일까요? 사진과 편지를 소중히 들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희끗한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겼어요. 명준 씨의 따뜻한 손길, 편안한 대화, 그리고 그날 밤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갑을 꺼내 사진을 넣으려다 문득 멈췄어요. 지갑 안에는 지민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조카로 알고 있는 지민이지만 사실은 제 딸이죠.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지민이는 여전히 제게 이모라고 부르고 저는 그 아이에게 이모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명준 씨 앞에서 털어놓은 비밀을 통해 저는 잠시나마 엄마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시간도 보냈죠. 사진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제 출근할 시간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지만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준 씨에게 답장을 보낼까? 전화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는 게 좋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급함은 없었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해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도 가끔씩 명준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비록 늦은 나이지만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다시 만나지는 못했어요. 명준 씨는 강릉의 작은 동네에서 은퇴 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봉사활동과 취미 생활로 시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가 대학 합격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평생 뒤에서 지켜봐 온 그 아이가 어느새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모, 나 서강대 붙었어. 이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지민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지민이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고 저도 제 삶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 하고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강릉 근처 작은 펜션에서 한 달 살이를 해보기로 했어요. 평생 서울을 떠나본 적 없는 제게는 도전이었지만 가슴 한편에선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짐을 최소한으로 챙겨 KTX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명준 씨에게 연락해 볼까 하고요. 그동안 우리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깊은 대화는 없었어요. 서로의 일상을 조금씩 공유하는 정도였죠.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은 바다 냄새가 가득했어요.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어요. 그날 우리가 함께 바라봤던 그 바다였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랫동안 망설이던 일을 하기로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명준 씨의 번호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소녀처럼요. 이번엔 제가 밥 살게요. 괜찮으시다면. 단순한 한 줄이었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는지 모릅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보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번호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 이름 김혜경. 한 번 더 부를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그 짧은 메시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명준 씨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말했던 그 순간을요. 펜션 테라스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요. 곧 노을이 질 시간이었죠. 그날처럼요. 따뜻한 바람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참 오랫동안 김혜경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살아왔다는 것을. 지민이 이모로, 김 부장으로, 누군가의 역할로만 존재했던 것을요. 하지만 그날 묻지마 관광에서 낯선 사람에게 제 마음을 열었을 때 저는 다시 김혜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켜 바다를 향해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리고 명준 씨에게 그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이 바다 앞 카페에서 만날까요?
노을 질 때쯤 답장은 바로 왔어요. 그때 노을이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었죠. 내일 뵙겠습니다. 혜경 씨.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일 저는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묻지마 관광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진짜 제 모습으로, 제 이름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